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9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겉으로는 강고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자금입니다. 김정은은 통치자금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목적에서 필요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특권층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필요합니다. 이 비밀 자금, 비자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은 대충 한 30억에서 50억 달러로 추정을 했고, 한 2006, 7년 무렵에 CIA와 우리 국정원이 합동으로 비자금 규모를 추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의외로 15억 달러 정도가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된 걸 기준으로 하겠죠. 이 김정일이 이 해외 비자금, 물론 달러입니다. 달러나 외화겠죠. 외화로 관리되는 이 비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이 여실하게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즉 2008년에 미국 재무부가 주동이 돼가지고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서 간접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은행과 미국 은행이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 대한 제재죠. 만약 이 은행과 거래하는 미국 은행은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서 인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은행은 세계에서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 은행에 북한이 계좌를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한 2,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여기에 급소가 찔린 김정일 정권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북한인들이 운영하는 계좌를 받아주었다가는 또 북한 은행과 돈거래를 하다가는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자연히 북한 금융기관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얼마나 곤두세웠는지 김정일이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금융 제재 문제를 거론하고 좀 완화시켜달라고 했더니 트럼프 당시 부시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은 달러를 위조하는 이 북한 정권 같은 게 있다면은 말하자면 한국 화폐를 위조하는 어떤 기구가 있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험악한 정상회담이 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너에 몰린 김정일 정권이 그 1년 뒤에 핵실험을 합니다. 10월 9일, 2006년 10월 9일. 그 핵실험을 통해서 이 금융 제재를 돌파합니다. 핵실험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유엔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미국은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계속 도발하겠다 해가지고 협상으로 들어가고 다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동결되었던 북한 자금을 돌려주고 해서 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김정일 정권이 비자금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것이 얼마나 반역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법무부가 김정은의 급소를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 국적자 28명, 중국인 5명, 합쳐서 33명을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는데, 연방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을 했는데
이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관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33명은 모두 북한의 비자금을 만드는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지난 2월 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가 결정되어서 시간이 한 4개월 지났는데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피의자들은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승희, 부은행장 한웅, 리정남 등 핵심 인물로서 이 은행의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승희, 리명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위장회사, 위장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달러를 거래하고 미국인에게 달러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미국 국내법에 걸리는 게 이 사람들은 이 제재 대상으로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압박 수단이 어떤 회사나 어떤 나라를 지정해 가지고 당신들은 앞으로 무역 거래나 뭐 외환 거래를 하는 건 좋은데 단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능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즉 달러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달러 결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무기를 들고 나온 거죠.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이 올렸습니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 지점에 소속된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티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가지고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요새 중국을 타겟으로 밀어붙이는데 중국과 북한을 같이 엮어서 기소를 했다 이겁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신병을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에 오면은 그때는 이제 체포가 되겠죠. 다만 이게 파급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파급 효과. 구체적으로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하여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으며 오간 돈이니까 뭐 그걸 다 합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기소장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요 내용은 VOA 미국 소리가 보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0일 고철만과 한웅, 리정남은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서 미국 회사에 19만 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요게 딱 미국 국내법에 걸렸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또 미국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등의 이 금전 거래를 했다 이거죠. 김동철은 2014년 4월 3일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가 24,910달러를 미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미국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 그러니까 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미국 은행을 통한 거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딱 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 비자금 조성 회사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비자금 조성 회사입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 미사일 자금을 조성하든지 아니면은 무기 판매에 관계하든지 테러 지원금으로 쓰인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을 때입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 즉 FBI와 검찰 등의 수사를 토대로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체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 3일에 구성되었으며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예고된 SLBM, 즉 잠수함 탑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하는 식의 도발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를 더하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무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이 틀림없이 줄어들 것이다. 저게 바닥이 났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이겠느냐. 이것이 북한을 관찰하는 전문가들의 큰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비자금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느냐. 과거에 보면은 중국 은행이 북한 비자금을 덮어주고 거래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좋았을 때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노리고 있을 때 이 비자금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스위스의 비자금을 예치했다든지, 비엔나에 공작 활동이 왕성한 비엔나에 했다든지, 그 다음 나중에 노출되니까 룩셈부르크나 리흐텐슈타인이라는 작은 나라로 옮겼다는 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비자금이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비자금이. 근데 비자금이 바닥났을 때 북한 통치나 핵개발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이 비자금, 달러를 얻겠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이죠. 과거에 김대중 정권이 했던 식으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자기 말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에 지원해 줬던 게 핵 미사일 자금으로 넘어갔는데 그 규모가 한 70억 달러 된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랬으면 그걸 수사를 해야 될 텐데, 핵 미사일 자금을 대준 사람 치고 대준 사람이 가장 큰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만 하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려면은 북한에 뒷돈 대준 사람들 다 사사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뒷돈. 지금 김홍걸 씨가 국회의원 요새 당선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아주 무리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하면서 국립현충원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막말을 하는데 참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느냐. 원세훈 씨가 있을 때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는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는 팀을 만들어서 3년간 추적했는데, 그중에 수사 단서가 됐던 게 1억 달러, 김홍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되는 1억 달러 수표를 가지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수표입니다. 바로. 이걸 국정원이 입수해가지고 2010년에 이것은 김홍걸 씨와 관련 있는 수표다 해가지고 법정에까지 이번에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한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놓고 옥살이를 시키고 있는데, 그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비자금. 김홍걸 씨 아버지 김대중 씨는 김정일과 만나러 가기 전에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그것도 국정을 시켜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이 비자금이 권력과 연결이 되면은 이게 정권을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비자금 사건으로 이게 대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